모터와 감속기. 사실 이 두 단어만 들으면 좀 차가운 공장이나 기계만 떠오르기 쉬운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정수기, 에어컨부터 최첨단 반도체 공장, 그리고 미래를 바꿀 로봇의 관절까지 세상 거의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에 바로 이 부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평정한 1위 기업이자 최근 로봇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는 정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죠. 일본의 수십 년 독점 아성의 도전장을 내민 기업 SPG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1991년에 작은 공장 자동화용 모터 회사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글로벌 로봇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현재, 그러니까 캐시카우랑 폭발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오늘 이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제품부터 시장,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하나씩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미래 성장 동력, 바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SPG의 기술력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로봇의 성능은 사실상 이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관절이요? 네, 얼마나 정밀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좌우하니까요. SPG는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타입의 감속기를 모두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SH와 SR 시리즈입니다. SH와 SR,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SH 감속기는 정밀함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판왕이요? 네, 흔히 하모닉 감속기라고 불리는 타입인데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죠. 이 감속기의 핵심은 백메시라는 그 기어 사이의 미세한 틈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틈이 없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틈이 없으니까 오차가 없이 아주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로 아주 세밀한 작업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이 떨림 없이 물건을 잡는다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미세하게 옮기는 장비, 아니면 수술용 로봇처럼 정말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곳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SH 감속기는 힘과 맷집의 상징입니다. 힘과 맷집. 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도 불리는데 이쪽은 일본 나부테스코가 장악한 시장이죠. 이건 구조적으로 충격이 아주 강하고 무거운 무게를 버티는 힘, 그러니까 토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SH는 되게 정교한 기술자, SR은 힘센 일꾼,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그럼 SR은 자동차 공장 같은 곳에서 활약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짜리 차체를 번쩍 들어서 옮기는 대형 산업용 로봇의 어깨나 허리 관절에 주로 쓰이죠. 여기서 SPG에 정말 무서운 점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정밀한 SH 타입과 힘센 SR 타입을 동시에 그것도 높은 수준으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요. 일본의 그 두 원조 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SPG가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죠. 와, 두 가지 무기를 다 가졌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시장은 그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꽉 잡고 있던 곳이잖아요. 기술력만으로 뚫기엔 보이지 않는 장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SPG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가격과 납기입니다. 가격과 납기. 네, 기술력은 동등한 수준까지 따라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가격은 일본 경쟁사보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납기, 즉 배송 속도입니다. 납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로봇 제조사에게는 거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금 일본 경쟁사들은 전 세계적인 수요 폭증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받기까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려요. 1년이요? 네. 그런데 SPG는 이걸 1-2개월 안에 공급해줍니다. 와. 로봇 개발사 입장에서는 신제품 출시 일정을 반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수준의 이점이죠. 와, 1년 걸릴 걸 한두 달 만에 받는다니. 이건 못 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드네요. 경쟁사들이 1년씩 걸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 예를 들어 아주 따드라운 품질 검사 같은 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SPG의 빠른 납기가 혹시 품질 면에서 뭔가 타협한 결과일 가능성은 없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초기에 있었죠. 하지만 SPG는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국내 대표 로봇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품질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의 로봇 생산 라인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우려를 실력으로 잠재웠습니다. 아, 실력으로? 네,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전용 검사 라인을 구축해서 수율, 즉 불량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속도를 높인 겁니다. 빠르고 정확하게를 증명해낸 거죠. 그렇군요. 로봇 감속기 같은 첨단 신사업은 연구개발 비용도 엄청나고 양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은 재무적으로 좀 휘청이는 경우가 많은데 SPG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비결이 기존 사업에 있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 사업이 2개나 있습니다. 2개나요? 네, 첫 번째가 바로 표준 기어드 모터입니다. 이건 공장 자동화, FA 설비의 심장 같은 부품이에요. 공장에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제품을 포장하는 기계 등 힘이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이 분야에서는 SPG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60%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60%요? 네, 사실상 국내 공장 자동화 업계에서는 SPG가 곧 표준이다 이렇게 통합니다. SPG의 강점은 무려 3,500여 종에 달하는 방대한 제품 라인업이에요. 3,500종이요? 네, 고객이 어떤 규격, 어떤 힘의 모터를 원하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이게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캐시카우는 가전용 모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LG, 코웨이 같은 국내 대기업에 20년 넘게 부품을 공급해온 아주 안정적인 사업이죠. 특히 요즘 프리미엄 가전에 많이 쓰이는 BLDC 모터 기술력이 뛰어난데요. BLDC 모터요? 네, 소음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얼음 나오는 냉장고나 고성능 에어컨, 공기청정기 같은 좀 비싼 제품에 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2개의 튼튼한 캐시카우가 매년 꾸준히 현금을 벌어다 주니까 그 돈으로 로봇 감속기라는 미래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정리해보면 미래를 위한 로봇 감속기와 현재를 바치는 표준 모터, 양쪽 날개를 다 가졌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탄탄한 제품들을 가지고 주로 공략하는 시장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 특히 중국과 미국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왜 내수 1위 기업이 이렇게 수출에 집중하는 걸까요? 국내 시장은 이미 1위로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으니까 더 큰 성장을 위해선 드넓은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실제로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75%나요? 네, 가장 큰 시장은 단연 중국으로 전체 매출의 40에서 45%를 차지합니다. 하이얼이나 미디어 같은 거대 가전기업과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수많은 공장 자동화 설비 수요가 매출을 이끌고 있죠. 2위 시장인 미국은 중국과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네, 미국은 약 25에서 30% 비중인데 GE나 월풀 같은 전통적인 가전사도 있지만 의료기기나 특수 산업용 장비처럼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 기술력을 더 높게 쳐주는 시장이군요. 그렇죠. 최근에는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이나 인도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정말 이상적인 구조네요. 이걸 종합해서 SPG의 현재 시장 위치를 딱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방 챔피언. 국내 표준 모터 시장을 장악한 안정적 기반. 안방 챔피언? 둘째, 올라운드 플레이어. 저렴한 가전용 모터부터 초정밀 로봇 감속기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풀 라인업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일본 독점의 파괴자입니다. 일본 독점의 파괴자요? 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로봇 감속기 시장에 균열을 내고 일본 기업들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장 유력한 선수라는 점이죠. 와, 일본 독점의 파괴자라니 정말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 수요가 폭발할 텐데 이 주문을 다 소화하려면 생산 능력, 즉 캐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본사 부지를 로봇 정밀 감속기 전용 생산 기지로 바꾸고 있어요. 아, 기존 공장을요? 네, 정밀함의 상징인 SH 감속기는 이미 연간 15만 대 수준으로 1차 증설을 마쳐서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있고요.
힘의 상징인 SR 감속기는 2023년 말 연간 2, 3만 대 수준에서 2025년에는 8만 대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만 대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국내 경쟁사와 비교하면 한 3, 4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와, 3, 4배. 네, 단순히 기계만 더 들여놓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 라인과 전용 공사 장비를 구축해서 수율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이 만드는 것보다 분량 없이 잘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생산 능력까지 갖춰져고 있군요. 그럼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의 제품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동력, 즉 신사업이나 R&D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이 보이는데요.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로터리 액추에이터라는 제품입니다. 액추에이터요? 조금 생소한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올인원 로봇 관절 모듈입니다. 올인원 관절 모듈이요? 네, 지금까지 로봇체 조사들은 담속기, 모터, 센서, 브레이크 같은 부품을 다 따로 사서 복잡하게 조립했어요. 그런데 액추에이터는 SPG가 이 모든 걸 하나의 완제품 모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로봇 회사는 이걸 사다가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부품을 파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감속기 단품만 팔 때보다 가격도 훨씬 비싸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SPG가 단순한 부품 공급사에서 고부 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핵심 전략인 셈이죠. 정말 고부가 가치 사업이네요. 다른 신사업들은 어떤가요? 다음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삼성의 봇핏 같은 미래 로봇 시장을 겨냥한 특수 감속기 개발입니다. 아,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네,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은 걸을 때 충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극도로 가벼우면서도 충격에는 강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 AGV의 바퀴 구동 유닛도 중요한 신사업입니다. 바퀴 부분이요? 네, 배터리로 움직이니까 전력 효율이 생명인데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고요? 네, 바로 로봇의 신경 역할을 하는 토크 센서를 다체 개발하는 겁니다. 로봇이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을 부서지지 않게 집으려면 힘을 감지하는 이 센서가 필수적인데 지금은 아주 비싼 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걸 국산화해서 앞서 말씀드린 액추에이터에 아예 내장해버리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 미래 준비가 정말 체계적이네요. 액추에이터부터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핵심 센서 내재화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의 현재 성적표는 어떤가요? 2025년 3분기 실적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죠. 숫자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2,57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 감소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29억 원으로 무려 31.4%나 증가했어요. 잠깐만요. 매출은 10% 넘게 줄었는데 이익이 30% 넘게 뛰었다고요? 이건 보통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현재 전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통 매출이 줄면 위기 신호로 보잖아요. 그런데 SPG는 정반대의 결과를 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에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든 bom용 모터나 저가 가전 모터 같은 상대적으로 덜 남는 제품은 비중을 과감히 줄인 겁니다. 아, 선택과 집중이군요. 맞습니다. 그 대신 지금 돈이 되는 로봇 감속기 같은 알짜배기 고마진 제품 판매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증거죠. 한마디로 뭉집은 줄이되 근육은 키운 겁니다.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공한 거죠. 몸집은 줄이고 근육은 키웠더라.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재무상태표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요? 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무형자산이 1년도 안 돼서 약 25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3배나요? 네, 이건 R&D 투자의 결과물인 특허권 같은 것들이 회사의 공식적인 자산으로 잡혔다는 의미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매입 채무의 증가입니다. 원재료를 사고 아직 주지 않은 외상값인데 이게 전년 말 491억 원에서 743억 원으로
50% 넘게 늘었습니다. 그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건 양날의 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로봇 감속기 주문이 터질 것을 대비해 원자재를 잔뜩 쌓아두면서도 공급사들과의 관계가 워낙 좋아서 물건부터 먼저 주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줘도 된다는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죠. 회사의 협상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반대로 보면 만약 예상만큼 주문이 터지지 않으면 이 매입 채무는 그대로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가 미래 성장에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갖고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실적 숫자에 이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SPG는 표준 모터라는 안정적인 국내 1위 사업을 기반으로 일본이 독점하던 로봇 정밀 감속기라는 미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뛰어든 아주 영리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에서 나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로봇이라는 고성장 산업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매우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과 압도적인 넙기 경쟁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아성을 무너뜨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SPG를 지켜볼 때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 회사가 단순한 부품사의 위치에 만족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로터리 액추에이터 같은 고부가 가치 모듈 솔루션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바로 그 여부가 될 겁니다. 아, 부품사에서 솔루션 기업으로. 네, 만약 후자에 성공한다면 SPG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로봇 시대 진정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기업이 그 변곡점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